결혼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위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성질을 막 드러낼 수도 있겠죠. 즉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본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슬기로운 결혼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 이순 후에 부모 형제 생겼으니 부부 곧 아니면 오륜이 생겼을까? 부부는 하늘에 정해놓은 그런 알맞은 짝으로서 부부의 관계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연시조입니다. 관동별곡을 지은 송강정철, 그리고 오우가를 지은 고산 윤선도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3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인 노계 박인로 선생님의 연시조인 오륜가 중 한 귀절입니다. 음양은 태초에 하나였죠. 하나의 혼돈에서 분리되어서 음양으로 분리가 되었고 둘로 나누어졌지만 처음에는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분리되면서 오행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첫 출발점은 음양에 있었던 거죠. 부부는 이런 음양오행의 첫 출발점이며 아주 귀한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생기고 다시 그 자녀가 부모가 되고 다시 자녀가 생기고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부란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한 관계를 맺으며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 음과 양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이니만큼 부부 또한 예외는 아니라서 평생을 함께 살고도 끝내 저 사람은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하지만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 말은 곧 결혼이란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을 풍자한 것일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간의 문제점이나 갈등을 풀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리학적인 측면이나 생활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데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생활 행동, 학창 시절에서의 성격 형성, 성인이 되었을 때의 생활 패턴, 주인공들의 삶의 주변 환경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부부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다시 행복한 부부생활로 합쳐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상담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의 타결한 식견이나 전문가적인 관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남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꿰뚫어보고 계실까? 어떻게 저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존경심마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환경적, 재정적 환경이든 아니면 생활 환경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심리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성향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일한 갈등의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대응하는 방법은 제각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현재 생활 수준이나 교육의 수준 정도, 심리적인 역량,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요소들이 다양한 대처 방법에 활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분석 이전에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고유한 성격이나 본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본성이 부부간의 문제나 다툼이나 기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내의 경우 힘겨운 살림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남편 과묵한 성격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생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 불만족이나 섭섭함이 생겨나게 되죠. 이럴 때도 그것을 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묵묵하게 입 다물고 있는 남편을 보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지, 또 아내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속이 터져 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남편에게는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아내에게는 성질 좀 죽이라고 그렇게 충고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서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든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그대로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부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꼭 그것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이유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따른 기본적인 본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예시로 든 부부의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행동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런 욕구, 십성으로서는 정인과 편인 같은 거죠. 그런 인성이 사주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자신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될 때 자신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현해 주거나 애정을 표현해 주거나 이런 것을 잔뜩 기대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실망과 함께 아유 내가 저딴 인간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다니 내가 미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봐주지도 않는데 내가 했다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할 수 있고 성질을 막 드러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해는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아, 나라도 저렇겠다. 저 또한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다만 그 아내의 경우는 그런 성향이 다른 사람의 성향보다 조금 더 강할 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대하면서도 그냥 덤덤하게 앉아서 먹어주는 그런 사람보다는 야 이렇게 차리느라고 정말 수고했네, 고생했어, 음식에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 맛있겠다, 고마워, 이렇게 살갑게 말을 해주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아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행복하고 뿌듯했을 텐데 이건 마치 뭐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꾸역꾸역 밥을 먹기만 한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의 사주에 인성이 없고 온통 관살과 재성투성이라면 애초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갑게 굴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천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의 과묵함이 듬직하고 믿을만한 그런 남성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 수 있겠지만 결혼 후에는 그 과묵함과 묵직함이 무관심으로 느껴지고 섭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심한 경우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나하고 결혼을 왜 했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각자 사주팔자에 따른 그런 본성과 천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팔자에 7가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이라는 것은 좀채 바뀌기 어렵습니다. 여기 사주팔자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의 뜻은 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정관, 정인, 편관, 편인 이런 십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약간 폭력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너무나 착하고 그런 순수해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저 사람이 저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 하고 그 사람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든지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 왔던 폭력적인 성향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 본연의 폭력적인 성향이 통제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깥으로 분출이 되죠. 그렇게 여과 없이 드러난 그 폭력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래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주팔자가 신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설령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위축되어 버리거나 숨어버리죠. 이처럼 자신이 가진 본성이나 천성은 알기는 어렵지만 언제든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천성이나 그런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데서도 이런 성품이나 본성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지없이 드러나죠.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본성을 드러낼 시간도 없이 그냥 좋게만 행동하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행동하려고만 하고 그러지만 어느덧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눌려있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 본성이라는 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남편과 아내들은 당황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적응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배우자의 본성을 알 길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섭섭하고 그런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했던 부부 사이가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분과 상담을 한 이야기인데요. 제법 오래된 이야기니까 저도 뭐 그 사람이 기억나진 않지만 다만 그 상담했던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유통업을 하면서 제법 적지 않은 돈을 버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요. 그냥 자녀들의 사주를 보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 남편이 돈은 많이 버는데 생활비를 굉장히 인색하게 주고 본인도 그런 남편한테 굽신거리면서 뭐 생활비 더 달라고 이런 말하는 게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내의 사주, 남편의 사주를 보니까 대략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의 사주는 월지 정인에 비견이 있고 나머지는 온통 재성이었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보통 재다신약이 되어서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법인데 일단 일간이 튼튼하고 재성이 있으면서 식신상관운이 받쳐주면 돈을 제법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의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남편분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많다 보면 이 돈에 대한 욕심 또한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약간 자기 위주의 그런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아내분의 사주를 보니까 월지 겁재에다가 천간에는 상관을 두고 그 지지에는 상관을 받쳐주는 겁재가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강한 사주였죠. 그리고 운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흐르지는 못했습니다. 비겁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남에게 고개 숙이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자존심을 숙이기 싫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서 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타고난 본성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재성이 많으니까 제극인으로 인성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현실 감각은 뛰어나고 자기 것을 챙기는 데는 아주 능하지만 인간과의 교류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좀 결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성향을 드러낸 거죠. 아내 또한 월지에 겁재를 두고 천간에 상관을 띄우고 있으니까 잘못된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의 본성, 성격을 연애하거나 결혼의 초기와는 달리 드러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서로의 본성을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고 했을 때는 그 본성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아내는 그 남편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그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는 그 과묵함 때문에 아, 내가 바꿀 물리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의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그런 것이 좋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의 그런 좋았던 점, 장점이었던 것이 어느덧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단점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주의 그런 구조를 설명해주고 상황을 설명해준 다음에 뭐 저 나름대로 어떤 해법이라고 내놓기는 했지만 그 여성분은 그냥 씩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그렇게 바뀔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배우자한테 미안하다는 느낌도 갖고 그렇게 말도 해보지만 다음부터는 아유 성질 죽여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결국 상황이 또 이태면은 본성이 어쩌지 못하고 튀어나와 버리게 되죠. 사주팔자에서 가지고 있는 천성이나 본성이라는 것 그거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천성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사주팔자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팔자에 포함된 본성, 천성이라는 것은 따라서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팔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 타고난 본성대로, 천성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적인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결코 그럴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년으로 관장하고 들어오는 대운이거나 1년을 관장하고 들어오는 세운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드러나는 성품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자기 수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누르고 그러면서 함께 부부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누른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의 주제인 슬기로운 결혼 생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격, 본성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합 보러 가면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것을 그냥 흘려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꼭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성격을 통제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험난한 결혼 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줄어들고 의무는 늘어나고 사랑에 대한 표현보다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이 더 크고
아마도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기혼자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전에 충분히 상대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후에 결혼하는 것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